벼랑 끝의 수호자와 숲의 사령관. 산이는 길을 잃었던 중전을 무사히 궁궐 문턱까지 배웅했습니다. 중전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산이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죠. 하지만 그 따뜻한 시선 뒤로 독사 같은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중전을 맞이하러 나온 조관이었습니다. 산이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찰나 땀에 젖은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뒷덜미. 거기엔 18년 전 조관이 그토록 지워버리려 했던 운명의 증표, 점 3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조관의 얼굴은 순간 경직되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산이에게 노잣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산이가 멀어지자마자 그는 자객들에게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나무꾼이 이 숲의 공기를 더 이상 마시게 하지 마라.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지워버려라. 돌쇠의 마지막 수호. 산이가 평소처럼 저녁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깊은 숲으로 들어간 사이 정적만이 흐르던 오두막의 살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조관이 보낸 정예자객 3명이 그림자처럼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 늙은 나무꾼 하나쯤은 소리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돌쇠는 지난 18년 동안 이날이 올 것을 대비해 매일 밤 마음의 도끼를 갈아온 준비된 수호자였다는 사실을요. 내 아들을 찾으러 왔느냐? 그렇다면 나부터 넘어야 할 것이다. 돌쇠는 기압을 크게 넣고 싸움을 준비했어요. 돌쇠는 투박한 나무 도끼, 한 자루로 날카로운 검날들에 맞섰습니다. 화려한 검술은 없었지만 아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이 담긴 그의 움직임은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자객들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돌쇠는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눈앞을 지켰습니다. 3명의 자객이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돌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오두막의 기둥을 휘감아 쥐며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숲에 정적이 찾아왔을 때 자객들은 기세를 잃고 쓰러졌고 돌쇠 또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무명 저고리는 이미 붉은 피와 땀으로 젖어 있었죠. 비밀의 전수와 산이의 각성. 숲의 일을 마치고 돌아온 산이는 처참해진 오두막의 풍경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쓰러진 돌쇠를 붙잡은 산이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 돌쇠는 가쁜 숨을 내쉬며 산이의 손을 마루 밑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18년 전 핏자국이 묻은 차에 굳어버린 아기 왕복과 최상궁의 유품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산아, 너는 흙의 자식이 아니라 이 나라의 빛이 될 사람이다. 조관, 그를 경계해라. 그 부인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하고 손을 떨궜다. 아버지를 잃은 산이의 절규가 숲의 정막을 깨고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숲의 사령관으로 거듭나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은 짧았습니다. 조관의 위협은 이제 시작일 뿐임을 산이는 직감했습니다. 산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순박했던 청년의 눈에는 이제 차가운 이성과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산이는 대나무 피리를 들어 숲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숲의 형제들아,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이 숲을 지켜야 한다. 여우 또롱이가 산이의 곁을 지켰고 검독수리들은 하늘에서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멧돼지 대장들은 험한 길목에 바위를 쌓아 함정을 만들었고 늑대들은 안개가 끼는 길목에 몸을 숨겼습니다. 산이는 숲의 지형과 동물들의 특성을 완벽히 조합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소의 아버지가 남겨준 도끼를 고쳐 잡으며 산이는 숲의 사령관으로서 선언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아버지와
이 신성한 숲의 생명들을 위해 다가올 대군에 맞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만물의 역습과 최후의 혈투,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검날, 조관의 자객들과 동물들 산이의 싸움이 시작합니다. 군대와 동물들의 난전이 이어지는 숲의 한복판. 마침내 산이와 동물들, 조관과 자객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조관은 비겁하게 신하들의 뒤에 숨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는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나무꾼 따위가 감히 누구의 목을 노리느냐. 서로의 검을 서로 무섭게 겨루면서 점점 산이가 자객을 몰아붙였어요. 결국 산이가 자객을 이기고 숲속 동물들이 도와줘서 이겼어요. 조관은 비겁하게 도망을 쳐서요. 이때 산이는 조관을 잡으러 뛰었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집니다. 조관은 단순한 내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왕실의 비밀 살수 조직인 흑영을 몰살시키고 그 우두머리 자리를 찬탈했던 강호에서도 손꼽히는 숨겨진 무술고수였던 것입니다. 조관의 압도적인 무력. 조관의 영험이 공기를 가르며 채찍처럼 날아왔습니다. 18년 동안 숲에서 호랑이와 싸우며 다져진 산이의 본능적인 감각으로도 조관의 검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챙, 채쟁, 채챙. 산이가 낡은 도끼로 필사적으로 막아냈지만 조관의 영험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도끼날을 휘감아 산이의 어깨와 허벅지를 순식간에 베어 넘겼습니다. 산이의 붉은 피가 숲속에 흩뿌려졌습니다. 조관은 마치 쥐를 가지고 노는 고양이처럼 산이의 온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의 힘자랑은 거기까지다. 뼈를 깎는 수련을 거친 자의 검을 내 놈이 어찌 감당하겠느냐. 조관의 일격이 산이의 가슴팍을 향해 파고들고 조관이 달려들었습니다. 산이가 바닥을 구르며 피했지만 조관은 이미 다음 수를 읽고 산이의 등 뒤를 노렸습니다. 산이의 체력은 바닥났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조관의 영험이 산이의 목을 향해 마지막 원을 그리던 그 찰나였습니다. 영물 여우 또롱이의 등장. 숲의 숲풀 사이에서 주황색 섬광 하나가 조관의 얼굴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산이가 어릴 적 덫에서 구해준 뒤 형제처럼 지내온 영리한 여우 또롱이였습니다. 또롱이는 단순히 짖기만 하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산이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실은 100년 된 숲의 영물이었죠. 캬, 캉, 카랑. 또롱이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조관의 한쪽 눈가를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조관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린다. 누워있던 산이가 정신을 차리고 이내 조관을 공격을 시작 합류합니다. 조관의 정교했던 검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또롱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관의 영험이 쥐어진 손목을 날카로운 이빨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미천한 짐승이 그때 어깨 너머 산이가 같이 싸우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조관이 분노하며 또롱이를 쳐내려 했지만 산이는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생의 본능이 산이의 온몸을 깨웠습니다. 산이는 도끼를 쥐고 조관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세련된 검술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18년의 한이 서린 묵직한 한 방이었습니다. 최후의 일격. 이건 내 아버지가 주신 힘이다. 산이의 낡은 도끼가 조관의 영험을 통째로 부러뜨리며 그의 가슴팍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조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무너진 가슴을 내려다봤습니다. 궁궐의 탐욕스러운 고수가 숲의 순수한 힘과 짐승과의 신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조관이 쓰러진 자리에는 그가
18년 동안 숨겨왔던 더러운 욕망의 피가 흘렀습니다. 산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또롱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조간의 무서운 섭정의 마지막이었어요. 또롱이는 산이의 뺨을 핥으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고 온 왕족 호위군과 같이 온 중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짐승과 마음을 나누고 숲의 비호를 받는 진정한 숲의 왕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산배 옷을 걸치고 가짜 수염을 붙인 채 담을 넘는 왕. 그의 어깨 위에는 주황색 여우 또롱이가 조용히 앉아 있죠. 그가 향하는 곳은 도성 변두리의 낡은 주막입니다. 어이, 산이 왔냐? 너 요즘 장사 잘 된다며? 국밥 곱빼기로 말아라. 옛 친구들이 산이의 어깨를 퍽퍽 치며 술잔을 권합니다. 산이는 허허 웃으며 거친 옹기 사발에 담긴 굽에 칩니다. 국왕의 이중생활과 숲의 보은. 결국 산이는 궁궐의 왕자에 올랐습니다. 역적 조관의 무리는 차단되었고 나라는 다시 기틀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산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신들의 축하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준 숲을 성역으로 선포하고 자신과 함께 싸웠던 멧돼지, 독수리, 그리고 또롱이의 동족들을 위해 숲 곳곳에 풍성한 먹이를 내리는 보은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우 또롱이는 궁궐에서 산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짐승을 궁에 들이심은 채통에 어긋납니다. 라고 간청할 때마다 산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건 동료이며 이 나라를 구한 수호신이다. 이 아이보다 깨끗한 영혼을 가진 신하가 있다면 그때 다시 말하라. 중전도 또롱이와 자주 재미있게 놀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왕이 된 산이에게는 백성들만 아는 기막힌 비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낮에는 금칠된 용상에 앉아 정사를 돌보지만 밤이 깊어 궁궐에 정적이 찾아오면 산이는 슬그머니 골룡포를 벗어던집니다. 말도 마라. 윗사람 모시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야. 역시 이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만. 산이는 주막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다음 날 아침 궁궐에서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이 청년이 낮에 자신들을 다스리는 성군인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하지만 산이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왕관의 무게보다 흙냄새 나는 사람들의 체온, 그리고 또롱이의 부드러운 털이 더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명절이면 항상 마을 입구, 양아버지 돌쇠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는 궁궐의 화려한 술 대신 자신이 직접 산에서 딴 머루로 담근 투박한 술을 올립니다. 또롱이도 무덤 곁에 얌전히 앉아 아버지를 추억하죠. 아버지, 저 왔어요. 대골밥이 아무리 좋아도 아버지가 끓여주던 소금기 없는 미음이 더 그립네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산이는 무덤가에 핀 들꽃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앉아 있다가 다시 궁궐로 향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왕의 당당함과 나무꾼의 소박함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귀함은 황금 의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벼랑 끝으로 간 상궁의 희생을 기억하는 마음, 나를 아들로 품어준 나무꾼의 거친 손마디를 기억하는 눈물, 그리고 여우 또롱이와 맺은 그 순수한 신의를 잊지 않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또롱이 같은 존재가 있나요? 오늘 산이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산이의 숲을 응원해주세요.